우리 지금부터 신주 인수권 부사체 볼 건데 진짜 중요해요. 그 밑에 있는 그림 먼저 그려볼 건데, 자 보세요. 신주 인수권 부사체나 전환사체나 여기 전환사체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여기 액면 금액이 있고, 액면이 아니라 액면 금액이 있고요. 액면 이자가 있어요. 액면 이자가 있어요. 여기까지 계속 가시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 상, 환, 할증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현금 흐름이 요래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그쵸? 그리고 나서 요거 쭉 하면 전환사채가 나오고, 우리 뭘 줘요?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 대가를 주죠. 그럼 요 전환권 대가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전환사채의 현재 가치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로 발행가액을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발행가액을 알면 전환권 대가는 우리가 역산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 전환권 대가는 뭐야? 추후에 요 사채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주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잖아요. 이게 전환사채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뭡니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쿠폰을 하나 붙여준 거라고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쿠폰을 하나.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3년이에요. 그럼 여기 액면 금액이 있고요. 여기 액면 이자가 있어요. 요런 사채를 팔려고 했더니 안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사긴 사는데 요 사채 현금 흐름을 쭉 당겨왔을 때 사채의 현재 가치가 내가 목표로 하는 발행가액보다 작으니까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더니 전환사채는 안 한대. 시장에서 전환사채는 안 한대. 그럼 그 다음에 짱구를 그는 게 뭡니까? 고객님, 저희 회사 주식 사고 싶으시다고 했죠? 저희 회사 주식, 저희 기업이 직접 유상증자하는 주식은 지금 현재 주식을 안 갖고 계시다면 저희 회사 주식은 유상증자하게 되면 기존 투자자한테 드려야 되는데 못 사시잖아요. 제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얘는 신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붙여서 판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는 정말 회사가 맛이 간 상태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요걸 발행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요. 요게 매력적인 상품이 되려면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싶어 해야 돼요. 그쵸? 아니 니네 회사 주식 그냥 시장에서 사면 되지.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건 우리 회사가 정말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요건 마탱이가 간 거고요. 그래서 요교 같은 경우엔 우리 회사가 되게 유망한 회사야. 근데 비상장이라고. 조금 있으면 상장돼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사기가 어렵다고요. 기존 주주들한테만 줘야 돼. 그러니까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우리 회사 곧 상장되는데 이 신주 인수권 사면 너 우리 회사 주식 살 수 있는 권리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매력이 있죠.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라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다른 말로 신주 인수권 대가를 붙여서 판다고요. 이게 신주 인수권 부사채예요. 전환사채랑 다른 건 뭡니까? 전환사채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붙여서 팔아서 목표가액을 달성했다면 얘는 신주를 하나 살 수 있는 쿠폰을 붙여서 팔고 목표가액을 달성한다고요. 제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쿠폰을 붙여서 판다고요. 쿠폰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근데 니네 회사 잘 안 돼서 상장도 안 될 수 있잖아. 나 니네 회사 상장 안 되면 나 니네 회사 신주를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되면 저도 행사가 안 되면 전환사채랑 마찬가지로 상환할증금을 드릴게요. 만기까지 행사를 못 하실 것 같으면 만기의 일시불로 상환할증금을 드릴게요. 이런 조건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추가된다고요.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명칭만 다를 뿐이지 회계처리상으로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해도 발행 시점에 회계처리가 완전히 똑같아요. 신주인수권 대가를 구하는 방법도 완전히 똑같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도 문제에서 현금 흐름에서 상환할증금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요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현재 가치를 구해요.
그리고 발행가액에서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현재 가치를 빼주면 신주인수권 대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그림상으로는 완전히 똑같아요. 발행가액이 이렇게 있으면 신주인수권 부사채 현재 가치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돼? 신주인수권 대가가 돼서 신주인수권 대가가 만기까지 그냥 장부금액으로 가고 상환할증금만 매년 상각돼서 만기까지 올라간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되면 얼마 받아? 만기가 되면 그쵸? 액면 금액이랑 액면 이자가 아니라 액면 이자는 당연히 받는 거고 상환할증금을 추가해서 받는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회계 처리 또 보면 발행 시점의 회계 처리를 보면 얼마? 현금이 발행가액만큼 들어오고요. 반대쪽에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오게 되는데 어떤 금액이 와? 그 시점에 현재 가치가 온다고요. 물론 요 현금 흐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액면금, 액면이자, 상환할증금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구해? 대차차액으로 신주인수권 대가를 구한다고요. 어머 선생님 전환사채랑 회계처리가 완전 똑같네요. 제 말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시험에 전환사채가 많이 나왔을까요? 신주인수권 대가가 많이 나왔을까요? 신주인수권 대가가 10번 중에 8번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역시 신주인수권 대가가 더 어렵구나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물어보고 행사 전까지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환사채랑 완전 똑같다고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신주인수권 대가 나와 있으면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지만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전환사채는 마치고 신주인수권 대가는 제끼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끼는 경우가 많은데 전환사채랑 기말에 이자 비용 구하는 것까지는 회계 처리가 완전히 똑같다는 생각이 꼭 드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꼭이요. 아이고 여러분 기운을 내시고요. 자 여기까지요.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우리 틀리면 안 돼요. 적어도 저한테 이자율만큼은 잘 가르치는 저한테 배우시는데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틀리시면 안 돼요. 정말 레알루. 그쵸? 우리가 금융자산, 사채, 복합금융상품, 리스, 이 현재가치 평가하는 거 요 네 단원에 있는 문제만 다 맞춰도 꽈락은 면해요. 아니 선생님 내 문제인데 어떻게 꽈락을 면해요? 그러네. 면해요. 자 그럼 기말에 이자 비용 구하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여기 이자 비용 계산하는데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취득 시점에 유효 이자율 해주면 되고 현금으로 나가는 금액도 똑같아요. 액면 이자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와요?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상각액이 대차로 오게 되겠죠.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아. 그럼 선생님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의 차이가 뭔데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언제부터? 전환과 행사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시점에 전환한다고 할게요. 이 시점에 전환.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전환 시점의 회계 처리를 보면 전환사채 장부금액으로 없어지고 전환권 대가 최초 취득 시점에 장부금액으로 없어지고 그 금액만큼 자본금 주발초가 온다고요. 그쵸? 전환사채라면. 하지만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면 만약에 X 2년 말에 신주인수권이 행사가 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신주인수권이 행사가 되면 현금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신주인수권 쿠폰을 똑 띄어서 야 나 니네 회사 주식 살게 이렇게 주는 게 행사지. 야 신주인수권 부사채 요거 주식으로 바꿔줘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전환사채지. 전환사채는 뭘 들고 간다고? 전환사채를 들고 가서 야 주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얘기한다면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요 사채에 붙어있던 쿠폰을 똑 띄어서 야 이거 행사할게 주식 줘. 돈 주셔야지. 아 맞다 돈도 줘야지. 이 컨셉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와요. 행사할 때 현금 내야 되는 행사 가격만큼 돈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뭐가 와? 신주인수권 대가는 없애줘야죠. 쿠폰을 쓴 거니까 지금. 그렇죠? 신주인수권 대가는 없어져야겠죠. 그리고 여기 뭐가 와? 반대쪽에 자본금 주발초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두 가지의 채권이 회계 처리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사채를 없앴지만
얘는 쿠폰을 띄워서 돈 주고 주식 산 거기 때문에 이 사채는 남아있고 현금만 들어온다고요. 여기서부터 회계 처리가 달라지죠. 이해하시겠죠? 요 경우에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 얼마예요? 요 경우에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 얼마예요? 요 경우에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도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100%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을 해보죠. 날 봐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 이제 행사의 회계 처리 해볼 건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저도 옛날에 이거 공부할 때 이건 내 머리로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방법론이 잘못되는 거고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환사채 장부 금액을 보면 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지는 전환사채 장부 금액을 보면 없어지는 전환사채 장부 금액은 현금 현재 가치인데 어떤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야? 액면 금액, 액면 이자, 상환, 할증금이 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쵸?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말일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장부 금액이 요 세 가지의 현금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주인수권이 행사가 되면 뭐는 없어져야 돼? 뭐는 없어져야 돼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요 세 가지 현금 흐름 중에 없어져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상환할증금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행사했잖아요. 행사 못할까봐 나중에 준다는 돈이었는데 행사를 했으니까 이제 이 돈은 안 줘도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얘는 이제 전환이 되면 다 안 갚아도 되는 돈이야. 그래서 다 없앴죠.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 사채는 사채는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없앨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애초에 존재 자체가 만기까지 전환이나 행사가 안 되면 주는 돈이었는데 됐잖아요 지금 행사가. 그럼 이제 얘는 안 줘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얘는 사라져야 된다고요. 얘는 사라져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해커스 같은 건 그런 거 안 하는데 저희 회계사 세무사학원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안 하는데 저기 금융자격증 시험 중에 학원 금융자격증 파는 데 중에 이게 좀 잘 안 되는 이런 것도 걸어요. 뭐냐면 합격하면 불합격하면 환불해준다 이런 데도 있다고요. 진짜로 불합격하면 환불해준다고.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합격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잡아놔야 돼. 분명히 한 100명한테 팔면 그 중에 한 80명 불합격한다고요. 그럼 80명 불합격하면은 나중에 환불해주기로 한 돈을 부채로 잡아놔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충당부채죠. 그러다 어떻게 해줘야 돼? 실제로 합격한 애들은 부채 잡아놨던 거 없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 컨셉이라고요. 일단 얘가 만기까지 행사 안 되면 줘야 되는 돈인데 행사가 됐기 때문에 요건 사라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행사 시점의 회계 처리를 FM으로 본다면 현금이 들어와 행사 가격만큼은. 그리고 뭐도 없어져야 돼? 신주인수권 대가도 없어져야 돼. 왜? 쿠폰 사용했으니까 쿠폰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뭐가 없어져야 돼요? 신주인수권 부사채 중에서 일부가 없어져야 돼요. 어떤 금액이? 상환할증금이. 근데 상환할증금이 어떤 금액이 없어져야 돼요? 기중에 상환된다고. 기중이래. 만기가 아니라 만기 전에 행사됐다고요. 요때 행사되면 어떤 금액이 없어져야 돼? 아까 전환사채도 요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시점에 행사된다면 상환할증금도 요 시점에 현재 가치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쵸? 상환할증금 어떤 금액 없어야 돼요? 그 시점에 현재 가치로 없애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뭐가 와? 자본금 주발초가 와요. 여러분 자 기운 내야 돼요. 자본금 주발초. 자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행사가 된다고. 자 그럼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거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일부 행사로 보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만약에 요 그림에서 X2년 말에 전환사채가 문제랑 똑같이 해야지. 전환사채가 A라고 했네. 난 여기 40%라고 해야지. 40%가 전환됐고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신주 인수권이 40%가 행사됐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 끝판왕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야. 그럼 여기 전환사채가 있고요. 여기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있는데 지금 X2년 말에 40%가 전환 행사됐다고요. 괜찮죠? 이런 상태예요. 가보시죠. 이 경우에 만기에 지급할 금액은 얼마예요? 액면이자 빼고. 만기에 지급할 금액은 얼마예요? 액면이자 빼고. 전환사채는 40%가 행사됐다고 하면 만기에 액면 금액이랑 상환할증금을 아무것도 전환이 안 됐다면 요 두 금액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40%가 행사가 되면 저 현금 흐름 중에서 40%가 다 똑같이 날아간다고요. 모든 현금 흐름이 40%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 곱하기 60% 해줘야겠죠. 1-40%에서. 왜? 60% 남아있으니까 60% 줘야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자, 마지막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마지막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만기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여기 액면 금액이 있죠.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이 있어요. 실제로 40%가 행사가 됐대. 신주 인수권이. 뭐만 없어져야 돼? 그럼 여기 식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붙여주면 돼? 네? 그게 말이 돼? 말이 잘 된다고요. 잘하셨어요. 그쵸? 요거만 60%가 돼야 돼요. 그쵸? 상환할증금만 사라진다고요. 액면 금액은 남아있어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기본적으로 쿠폰을 띄워서 파는 거기 때문에 사채는 남아있다고요. 하지만 뭐는 없어져야 돼? 상환할증금이 없어져야 돼요. 행사하면 안 줘도 되는 돈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보세요. 실제로 우리 X 3년 초에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할까? X 3년 초에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긴요? 전환사채는 액면 금액, 액면까지만 쓸게요. 상환할증금, 상환까지만 끌게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만 쓸게요. 요거에 현재 가치하는 금액에 60%만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쵸? 현금 흐름 자체가 똑같은 비율로 사라지니까. 하지만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X 3년 초에 현재 가치를 구하면 액면 금액 더하기 상환할증금 더하기 이자가 있다면 여기서 뭐만 해주면 돼요? 상환할증금만 60%로 수정해주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는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일부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다 그 비율만큼 사라지지만 다 그 비율만큼 사라지기 때문에 요 현금 흐름 고치지 말고 놔둔 다음에 이거에다가 현재 가치 때려서 장부 금액 구한 다음에 미전환된 비율만 곱해주면 답이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만 줄었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고쳐주셔야 된다고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차이밖에 없다고요. 이거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다라고요. 이게 다. 이게 우리 앞으로 이자율 얘기하는 끝이에요. 끝. 그럼 마무리. 최종 끝판왕이 X3년도에 이자 비용 물어본다고요. 그럼 X3년도 이자 비용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요 금액에다가 이자율 때리면 되고 얘는 요 금액에다가 이자율 때리면 되겠지. 그래서 뭘 기억하시면 돼? 전환사채는 어차피 그 비율대로 모든 현금 흐름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고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행사가 일부 되고 나면 상환할증금만 사라지기 때문에 상환할증금을 수정해서 현금 흐름을 수정해줘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요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 요건 1차 시험 아니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엔 뭐만 나올까요? 뭐만 이렇게 딱 낸 다음에 기중에 이 사채 기간 중에 일부가 전환 행사됐을 때 이게 전환사채라면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게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면 이자 비용이 얼마냐, 요것만 딱 물어본다고요.